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쓸 때마다 왜 이렇게 초등 수준 같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감정은 진심인데 글은 자꾸 얕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는 감정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글쓰기로 첫 기회를 만든 사람, 작가 이진희입니다. 오늘은요, 일기와 에세이의 결정적 차이를 이야기해보려 해요. 이 한 끗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글의 깊이도 인생의 기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면 그게 좋은 글이지.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건 일기라면 괜찮아요. 일기는 내 감정을 그대로 적는 글이잖아요. 내 하루, 내 생각, 내 기분, 그냥 나를 위한 글이죠. 그래서 들려도 괜찮고 감정이 조금 과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만 보는 글이니까요. 하지만 에세이는 다릅니다. 에세이는 읽는 사람을 전제로 둔 글이잖아요. 즉, 누군가가 내 글을 읽는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요즘처럼 다들 바쁘게 사는 현대사회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 내 글을 읽어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내 글이 단지 나의 하루 보고서로 끝나버린다면 읽는 사람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사람에게 무언가 남는 글, 그게 바로 에세이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일기 버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새 구두를 샀다. 신을 때마다 발이 아프다. 그래도 덜 아플 때까지 참고 신어야겠다. 참고 신다 보면 언젠가는 덜 아프게 될 날이 올 테니까. 에세이 버전 보실게요. 일주일 전에 새 구두를 샀다. 아직도 발이 아프지만 조금만 견디면 굳은 살이 생기고 신발이 편해질 거다. 우리 삶도 그렇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야 삶에 굳은 살이 생기고 그 굳은 살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어때요? 같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감정에서 멈추고 다른 하나는 생각으로 확장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일기와 에세이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 차이를 잘 몰랐어요. 매일 일기처럼 그냥 그날의 감정을 썼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나는 같은 감정만 반복할까? 그때부터 왜? 라는 질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그 말이 그렇게 유독 서운했을까? 왜 그 상황이 마음에 남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떻게 덧붙이는 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 뒤에 왜를 붙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친구랑 싸워서 속상했다. 여기서 끝나면 뭐죠? 네,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볼게요. 오늘 친구랑 싸워서 속상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 친구에게 늘 맞춰주기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 이게 바로 생각을 덧붙이는 글쓰기입니다. 감정을 쓴 뒤 이유를 붙이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감정 기록이 아니죠. 나를 이해하는 글, 즉 에세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첫 번째, 왜 그랬을까? 두 번째, 그건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세 번째, 이 경험이 내게 무엇을 남겼을까? 이 세 가지 질문만 덧붙여도 글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기는 감정에서 끝납니다. 에세이는 생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죠. 결국 그 글을 쓴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죠.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일기 말고 보여지는 에세이를 써봐야겠다. 그쵸?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글쓰기에 정말 진심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는 종이책 7권을 냈고 전국 도서관과 학교에서 700회가 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분명 시작이 있었어요. 제 글의 시작은 메모 한 줄이었습니다. 그냥 그날 떠오른 생각을 짧게 써두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메모가 블로그가 되고, 블로그가 전자책이 되고, 전자책이 종이책으로 이어졌어요. 책이 나오니까 자연스레 북토크, 강연, 강의 제안이 이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글쓰기가 내 인생의 첫 기회를 만들어줬구나. 사람들은 흔히 기회를 운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짧더라도 꾸준히 보여지는 글을 쓰는 사람에게 그건 운이 아니라 실력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기회는 한두 번의 글로 오지 않아요. 감정 위에 사유 한 스푼을 꾸준히 얹을 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 글에 공감하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그리고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을 적은 글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문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글이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순간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지금 내 글을 기다리고 있다.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 글을 쓰는 이유가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글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그 시도, 바로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죠. 저는 앞으로도 보여지는 글을 꾸준히 쓰며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첫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글쓰기로 기회를 만드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기억하세요. 글쓰기는 첫 기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